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교과서 268쪽, 그 다음에 학습지는 12쪽이고요. 할 내용은 에너지 전환,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학습지랑 책 펴시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의 맨 위에 보면 이런 CO2 저탄소 제품, CO2 사용량이 적은 인증 마크가 붙어있는 제품들이 있다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요새는 탄소 발자국이라고 해서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 사용량을 표기하겠다라는 협약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맺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붙어있는 이유는 탄소 배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사용을 하자.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를 줄여서 지구온난화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가 뭔지부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 학습제도 같이 적어가면서 볼게요. 단위로는 줄을 사용을 해요. J를 써서. 이 에너지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핵 에너지,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하나씩 먼저 한번 보면, 전기 에너지라는 건 전류가 흐를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자가 이동하는 거죠.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 중에서 전자가 이동할 때 공급되는 에너지고, 우리가 주변에 사용하고 있는 전자 제품들, 가전기구들이 전부 다 이 전기 에너지로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다음 화학 에너지는 어떠한 화학 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화학 물질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로 화학 변화를 통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화학 결합이야.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 우리가 앞에서 화학 결합을 몇 가지 배웠죠. 뭐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결합에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거든. 그 결합을 새로 만들거나 또는 결합을 끊으면서 거기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열에너지나 또는 빛에너지 형태 또는 전기에너지 형태로 변환시켜주면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화학에너지라고 하고요. 이 화학에너지를 열에너지 형태로 바꾸는 건 화석연료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있고, 얘네들이 연소하게 되면 여기서 열이 나오죠. 또는 빛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어요. 반딧불이는 루시페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그 몸 안에 갖고 있는데, 얘를 산소와 결합시킬 때 빛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화학에너지를 빛에너지로 전환하는 형태이고요. 또는 연소가 일어날 때도 빛이 발생을 하죠. 다음은 건전지나 배터리처럼 화학에너지에 저장되어 있던, 화학적으로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또 핵에너지는 원자 핵에 저장된 에너지. 우리가 핵이라고 하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게 원자의 핵인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결합을 끊거나 또는 새로운 결합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핵 에너지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열 또는 빛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학습지를 한번 좀 채워볼게요. 빈칸 같이 한번 채워봅시다.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단위로는 줄을 쓴다 그랬죠. 줄. 예전에는 주울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줄이라고 하면 돼요. 다음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가 운동하는 에너지하고 그 높이에 따라서 갖게 되는 에너지, 이 두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예요.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움직이는 물체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잖아. 그거하고 높이 있는 물체도 떨어지면서 또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둘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고요.
화학에너지는 화학결합을 통해 물질에 저장된 에너지이고요.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화석연료 또는 음식물,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그걸로 생명체들이 열을 내고 또 운동을 하죠. 또는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화학에너지. 다음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된 에너지, 전기 제품을 작동시킬 때 사용되는 건 전기에너지라고 해요. 물체를 이루는 원자나 분자의 운동에 의한 에너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걸 열에너지라고 하죠. 열도 에너지의 하나의 형태예요. 에너지를 이동시킬 수 있고요. 이 에너지를 열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게 되는 근원은 원자나 분자의 운동이야. 원자나 분자의 운동이 활발하면 열에너지가 많고 그 열에너지가 전환될 수 있어요. 다른 물체로 이동할 수 있고요. 우라늄 등 원자 핵이 가진 에너지로 핵이 분열되는 거야. 또는 핵융합,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다른 양성자와 중성자끼리 합쳐지면서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고, 우린 이거를 원자력 발전이나 또는 방사선 치료라는 거 들어봤어? 항암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하는 거. 여기에 이용이 돼요. 다음 빛에너지는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인데, 빛의 형태는 우리가 아는 것들만 써보면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등이 있죠. 다음 마지막으로 소리나 파도와 같이 파동이 갖는 에너지도 있어요. 이걸 파동 에너지라고 해요. 자, 이러한 에너지들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어요. 보시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번개는 구름이 있으면, 구름이라는 건 우리 전 단원에서 배웠지만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구름이잖아. 그럼 그 안에서도 수증기 입자들이 계속 상승 하강하면서 운동을 하거든. 얘네가 막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마찰이 생겨요. 그럼 마찰 전기가 발생을 하죠. 그 마찰에 의해서 갖게 된 전기적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바꿔주는 게 바로 번개예요. 다음은 반딧불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루시페린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빛의 형태로 바꾸는 게 반딧불이고요. 다음 동물의 운동은 음식물을 섭취해서 그 음식물의 화학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가정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전환을 좀 볼까요? 여기 보면 TV는 전기 에너지가 빛과 소리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고, 다음 밥할 때는 전기가 열 에너지로, 세탁기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에너지에 전환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볼까요? 자, 학습지로 돌아와서 여기 한번 작성해 볼게요. 여기 보면 에너지 전환되는 사례들이 쭉 있거든? 자, 영상을 멈추시고요. 우리 방금 했던 얘기들 통해서 여기다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한 3분 정도면 되겠죠? 자, 멈추고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다 되셨으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광합성은 태양에서 오는 빛에너지를 포도당이라고 하는 분자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 포도당 분자 안에 화학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고요. 반딧불이는 뱃속에 있던 루시페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갖는 화학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야. 다음 번개는 구름 안에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바꾼 거고요.
동물을 움직일 때 음식물이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한 사례. 배터리를 충전한대. 배터리 충전할 때 뭐 써요? 콘센트에 꽂죠? 그럼 전기를 공급하는 거야. 그럼 그 전기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해서 저장해 놓는 게 배터리고요. 다음 전열기.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정에서 쓰고 집에서 쓰는 것들이거든. 전열기 전기 에너지를 열로 바꾸는 거. 세탁기는 전기 에너지를 세탁기 돌아가지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고요. 스피커는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형광등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배터리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거야. 화학 에너지로 저장했던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해놨던 걸 다시 꺼내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사례예요. 다양한 형태로 전환될 수 있어요. 태양 같은 경우는 태양이 갖고 있는 핵분열을 통해서 나오는 태양의 핵분열 에너지, 핵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형태로 방출하고 있고요. 그 빛 에너지를 복사선, 우리가 태양빛을 쬐면 뜨겁잖아. 복사선의 형태로 열 에너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는 그 빛의 화학 에너지, 태양광 발전이 있고 태양열 발전이 있거든. 태양광 발전은 그대로 태양광의 복사선으로 물을 데우는 거고요. 반대로 하겠다. 태양열 발전, 태양열은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그대로 열 에너지의 형태로 물을 데워서 쓰는 게 태양열 발전이고, 태양광 발전, 우리가 보통 보는 태양광 판넬 있지, 지붕이나 아니면 산 같은데 쭉 늘어서 있는, 그건 태양광,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켜 주는 거야. 그리고 그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충전하는 거고요. 이 열 에너지의 형태로 나오는 게 역학적 에너지. 발전을 해서 그 물이 떨어질 때 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그 전기 에너지로 물을 끓인다는 열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무수히 다양한 형태로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이런 일들을 볼 수 있을 거야. 바닥에 공을 튕겨. 바닥에 공을 튕기면 처음에 이 높이에서 튕기거든? 공이 여기에 있다는 건 이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위치 에너지, 즉 역학적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건데, 얘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점점 속력이 증가하지. 그럼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지만 그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그럼 바닥에 튀기고 나면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는 또 속력이 점점점 감소하죠.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다시 위치 에너지로 전환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무수히 반복돼야 돼요. 내려왔다 내려만큼 올라가고 다시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시간 지날수록 점점 높이가 감소하고 속력도 감소해서 결국은 멈춰버리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했을 거야. 즉, 공이 바닥에 튕겨질수록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 감소해요. 우리가 에너지는 전환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어디 갔냐는 거지. 바로 공이 튀길 때 소리와 바닥의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돼요. 이처럼 에너지는 전환될 때,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될 때 우리가 알거나 원했거나 또는 원치 않거나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환되기 전후의 에너지 총량은 항상 같다.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우리 책에 보시면 청소기 사례가 나와 있거든. 270쪽 청소기 한번 보세요. 청소기를 써보면
청소기를 틀 때 청소기의 에너지 전환은 전기 에너지가 청소기 안에 있는 모터를 돌리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건데, 이 청소기가 모터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 동시에 우웅 하는 소리도 나고요. 그다음 청소기 뒤쪽에 가보면 따뜻한 바람도 나오지. 원치 않지만 열 에너지로도 전환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공급한 전기 에너지의 총량과 운동 에너지, 모터의 운동 에너지, 그다음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같아. 이처럼 에너지는 보존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13쪽, 학습지 13쪽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뭐냐면 지난 주말에 일어났던 상황을 가지고서 그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 일어나는 과정을 글로 한번 써보는 거야. 예를 들면 이른 아침에 일어났더니 엄마는 부엌에서 가스레인지에 미역국을 끓이면서 아침 준비를 하고 계시고, 아빠는 거실에서 청소기를 돌리면서 청소를 하고 계신다. 켜진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주말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종류는 화학에너지, 열에너지, 전기에너지, 역학에너지, 소리, 빛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걸 전환으로 써보는 거예요. 가스레인지에서는 화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고, 청소기에서는 전기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열에너지로, 소리에너지로, 다음에 텔레비전은 전기에너지가 소리, 빛, 열에너지로 전환된다. 지금 집안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전기에너지, 화학에너지이고, 사용하는 에너지, 전환된 에너지는 열에너지, 빛에너지, 소리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다. 이때 사용한 에너지의 총량과 에너지 전환된 총량은 같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교실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학습지에다가 우리 학습지 13쪽에 보면 여기 있죠. 지금부터 여기 페이지를 쭉 채워보시고요. 다 채운 사람들은 영민쌤한테 쓰신 것 검사 받고요. 그리고 다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문제집을 펴서 오늘 배운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들, 그 평가 문제집의 앞쪽에 보면 내용 정리가 되어 있거든. 내용 정리된 거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해당하는 문제들 풀고 하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요거 하는 것까지 할게요. 얼른 쓰시고 영민쌤한테 쓴 내용 한 번씩 쭉 검사 받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하세요. 네, 시작할게요.